2016년 7월 26일 새벽, 일본 열도를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은 전대미문이 사건이 발생한다. 평화롭기만 하던 장애인 거주시설의 한 괴한이 침입해 잠들어 있던 19명의 생명을 무참히 앗아가고 26명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것이다. 일본 전후 최악의 대량 살인으로 기록된 이 사건, 그 끔찍한 비극의 이면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다. 제1장 고요한 새벽의 비명.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하라시의 깊은 녹음 속에 자리한 장애인 시설 스쿠이 야마유리엔. 이곳은 중증 지적 장애인들이 사회의 따뜻한 보살핌 아래 생활하는 평화로운 보금자리였다. 149명의 입소자들은 저마다의 아픔을 안고 있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고요한 새벽이었다. 대부분의 입소자와 야간 근무 직원들이 깊은 잠에 빠져있던 시각 새벽 2시경. 이 평온을 깨뜨리는 끔찍한 비명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검은 옷차림의 한 남자가 익숙하다는 듯이 건물로 다가와 망치로 1층의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침입했다. 그의 손에는 날카롭게 벼린 칼과 케이블 타이가 들려 있었다. 남자의 눈은 차가운 분노와 광기로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곧장 야간 근무 중이던 직원을 위협해 케이블 타이로 결박하고 입소자들의 방 열쇠를 빼앗았다. 그리고는 마치 사냥이라도 하듯 한 방 한 방 문을 열고 들어가 잠들어 있는 장애인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둘렀다. 대화가 불가능한 중증 장애인은 살아있을 가치가 없다. 그는 섬뜩한 말을 내뱉으며 저항할 힘조차 없는 이들의 목숨을 차례차례 빼앗아갔다. 도움을 청하는 비명, 공포에 질린 신음이 시설 전체에 울려 퍼졌지만 그의 잔혹한 칼날은 멈추지 않았다. 불과 40여 분 만에 시설은 아비규환의 생지옥으로 변해버렸다. 새벽 2시 45분경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 앞에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복도와 병실은 온통 피로 물들어 있었고 곳곳에 희생자들이 쓰러져 있었다. 최종 집계 결과 사망 19명, 부상 26명. 일본 사회는 전후 최악의 단일범에 의한 대량 살상 사건 소식에 큰 충격에 휩싸였다. 대체 누가 왜 이토록 연약한 이들을 상대로 이토록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것일까? 일본 열도는 의문과 분노로 들끓었다. 제2장 범인의 뜻밖의 정체. 사건 발생 약 2시간 뒤 한 젊은 남자가 피 묻은 칼이 담긴 가방을 든 채 인근 스쿠이 경찰서에 제 발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이름은 우에마스 사토시, 26세. 놀랍게도 그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바로 그 스쿠이 야마유리엔에서 일했던 전직 직원이었다. 제가 저질렀습니다. 장애인 따위는 없어지는 편이 낫습니다. 태연하게 범행을 자백하는 그의 모습에 경찰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한때 장애인들을 돌보는 일을 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토록 끔찍한 괴물로 변해버린 것일까? 경찰 조사 결과 우에마스는 교사를 꿈꾸던 평범한 청년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초등학교 교사였고 그 역시 교육대학에 진학해 교사를 지망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쾌활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기억했다. 그는 2012년 12월 스쿠이 야마유리엔의 직원으로 채용되었다. 처음에는 장애인들을 살뜰히 보살피는 듯 보였던 그.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뒤틀린 생각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는 동료들에게 중증 장애인들은 살아있어도 의미가 없다, 안락사시켜야 한다는 등의 충격적인 말을 공공연하게 내뱉기 시작했다. 결정적으로 2016년 2월 그는 장애인 470명을 말살하겠다는 내용의 끔찍한 편지를 작성해
도쿄 중의원 의장 공관에 전달하려다 경찰에 의해 제지당했다. 이 편지에는 스쿠이 야마유리엔을 포함한 구체적인 범행 계획까지 담겨 있었다. 저의 목표는 중복 장애인이 보호자의 동의하에 안락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장애인은 불행받게 만들지 못합니다. 중략인은 일본과 세계를 위한 일입니다. 이 사건으로 그는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조치되었다. 하지만 불과 12일 뒤 그는 증상이 호전되었다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퇴원하고 만다. 그리고 5개월 뒤 그는 일본 사회를 공포에 떨게 할 희대의 살인마가 되어 자신이 일했던 곳으로 돌아온 것이다. 사회가 그가 보낸 위험 신호를 안일하게 대처한 결과 끔찍한 비극을 막지 못한 셈이다. 제3장 뒤틀린 신념 그리고 남겨진 질문. 2020년 1월 요코하마 지방법원에서 우에마스 사토시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그는 법정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며 충격을 주었다. 그의 변호인 측은 대마초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우에마스 자신은 이를 부정하며 자신의 범행이 확고한 신념에 따른 것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인간은 동물이랑 다를 바 없다. 그들을 죽인 것은 사회를 위한 일이었다. 나는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 그의 뻔뻔하고 뒤틀린 주장은 재판 내내 이어졌고 희생자 유가족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깊은 상처를 남겼다.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일축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한 극악무도한 범죄라며 사형을 선고했다. 그는 항소하지 않았고 사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하지만 그의 사형 확정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이 사건은 일본 사회에 무겁고도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사건 직후 경찰과 언론은 피해자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희생자들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신상이 공개될 경우 남겨진 가족들이 겪게 될 2차 가해와 사회적 편견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여전히 사회 깊숙이 뿌리 박혀 있음을 보여주는 씁쓸한 단면이었다. 한 사람의 삐뚤어진 생각이 빚어낸 참사로 치부하기엔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외면하고 있던 어두운 그림자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냈다. 생산성과 효율성만을 중시하는 사회 속에서 약자와 소수자는 어떻게 존중받고 있는가? 인간의 존엄성은 과연 무엇으로 평가되어야 하는가? 사가미하라 사건은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는 우에마스 사토시라는 괴물을 단호히 비판할 수 있지만 그의 뒤틀린 생각이 싹틀 수 있었던 사회적 토양에 대해서는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느냐고 말이다. 19명의 무고한 희생은 단순히 한 살인마의 광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무관심과 편견이 낳은 비극일지도 모른다. 2016년 일본을 뒤흔든 사가미하라 장애인 시설 살상 사건. 한 전직 직원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의 이면에는 장애인은 살아갈 가치가 없다는 충격적인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생명의 존엄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잊어서는 안 될 비극으로 역사에 기록되었다.